두 분 모셔보죠.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개장 전략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개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오늘 뭐 고려아연으로 시작을 해서 네, 빅테크들도 별로 좋지 않아서 일단 오늘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PDF 아마 다들 보고 계실 거예요. 네. 생각보다 DS 부분 쪽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결국엔 10시에 무슨 말을 하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봐야 된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 그 미국 그 실적 발표되고 반응을 하고 또 장 외력 실적 발표되고 반응을 했잖아요. 네. 제가 본 거는 감동은 없었다. 감동이 없었다. 네, 무너질 걸어 그런 건덕지는 없는데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치켜 올릴 정도로. 그게 조금 찝찝합니다. 미국 장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간에 메이크 오 브레이크가 오늘 하나 있고 11월 5일 날 있기 때문에 그 마일스톤을 잘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좋게 나와도 끄트물을 잡아갖고 감동이 없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분위기가 그 빅텍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예, 물론 뭐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진 건 특정 종목 몇 개가 더 뭐 초를 친 게 있었지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막 올라갈 정도의 그런 힘은 없어 보입니다. 미국도.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쉽지 않은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이 24%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3분기 반도체 부분에서 4조 원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분이 매출 29조 2천억, 영업이익 3조 9천억을 기록을 했다.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3분기 9조 1,800원, 800억, 9조 1,800억. 영업이익 반도체 부분은 3조 9천억. 여기에 대한 코멘트 짧게 들어보자면요. 숫자 봐가지고 좀 설명을 들어야죠. 10시에 컨퍼런스 콜을. 10시에 일단 들어야겠다. 알겠습니다. 하창 본부장님 눈에 띄는 업종 있을까요? 업종보다 일단 고려아연을 좀 봐야 되겠죠. 고려아연? 네. 보면은 뭐가 네. 있어요? 지금 이게 또 천하대일 단타대회가 또 열려 있는 것 같아서. 그렇네. 네. 마이너스 17%로 조금 더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네, 장중에 이거 또 21%까지 빠졌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도 지금 트레이딩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이제 여기에서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몰라요. 우리나라 시장이라서 또 이것도 말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또 천하대일 단타대회가 열리면 수급이 글로 쏠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뭐 대형주 단에서의 뭐 수급이 좀 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한쪽으로 또 쏠려버리면 또 어떠한 변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도 뭐 예림당 뭐 이렇게 그쪽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는 쪽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서 이제 AI 조류 독감 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저는 촉수 금지 뭐 오늘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데 괜히 막 하셨다가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하루 이틀밖에 안 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 북한이 또 포 쐈다라는 얘기 또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스페코 이런 이제 또 방위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쪽이 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사실 그러다 보니까 드론주들도 조금 꿈틀거리는 것 같고요. 지금 오늘은 이제 상승보다는 어디서 하락이 더 커질까 요거 일단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이 북한 파병을 규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직후 ICBM 고각도로 발사를 했고 올해 첫 ICBM 도발입니다. 43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업종 종목 있을까요? 없고요. 제가 어저께 바빠가지고 그 메이크 오 브레이크 할 때 하나를 빼먹은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건 좀 이따가 한꺼번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수적입니다, 저는. 원전 체코 그 반독점 그것도 이유 나와가지고 오늘 원전주들 좀 조정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장에서 뉴스케일 파워랑 그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좀 조정이 나와서,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가 어제 엄청 많이 빠졌어요. 네.
이게 30% 거의 30%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지금 27.24로 잡히는데 시간에까지 포함해서 오클로도 마이너스 7.8 나왔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와 연관되어 있는 쪽도 조금은 약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코인은 뭐 변동이 별로 없어 1억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코인 빼고 네. 나머지 부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슈에 굉장히 좀 예민한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밥캣이라는 거를 끼워 넣더라도 사실 실적이 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긴 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장에서 약간의 좀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이제 체코에서 어쨌든 발목 잡힌 거 이런 것들이 좀 주가의 차익 빌미로 할 확률이 좀 높아서 어쨌든 요거는 좀 네,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산업적으로는 좋지만 이게 또 악재가 나오고 하면 또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태영건설도 7개월 만에 거래되게 됐죠. 그래서 오늘 태영건설이 20% 오르면서 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SBS도 5%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주는 다 팔았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21위까지 다 마이너스고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 삼성물산이 마이너스 4.5%, 요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나마 오르는 게 삼성전자 우선주, 요게 강보합권. 나머지 종목들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TNG 뭐 요런 종목들 빼면은 와, 어쩜 이렇게 떨어지냐 진짜. 심각하다 심각해. 코스닥은 더 심하네요. 시가총액 1위부터 시가총액 24위 SM까지 빨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빨간 게 하나도 없고 대부분 다 1%에서 2% 정도 떨어지고 펄어비스가 3.6%, 펩트론이 3.6% 제일 많이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이고 나머지 종목들도 1%에서 2%. 와, 못하겠다. 미국장에서 하나 좀 많이 빠진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코보라고 잘 모르시죠? 코보? 네. 그 필반 들어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제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앞에서 몇 번째 한 나오는데 26%인가 빠졌을 거예요. 와. 27%. 27%. 네. 네, 이겁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한 13조 되는 회사였는데 폭락해서 지금 10조 이하로 내려갔어요. 네. 폭락해서 뭐 하는 회사냐면은 스마트폰용으로 들어가는 칩 설계하는 회사예요. 흡사 퀄컴하고도 비슷하죠. 커스터머 고객의 50%가 애플입니다. 음. 그 12%가 삼성형입니다. 그러면 대충 답 나온 거지. 네. 폭락을 했는데 물론 2분기 실적 이게 하여튼 큰 헷갈리고 실적 발표된 거는 예상에 부합하거나 좀 잘 나왔어요. 약간. 근데 가이던스 우리 기준으로 4, 4분기 있고요. 네. 얘네 기준 3, 4분기. 어쨌든 가이던스가 많이 미스했어요. 9억 불 플러스 마이너스 0.25억 불. 근데 컨센은 10억 6천만 불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미스예요. 그러니까 EPS도 엄청나게 미스가 됐는데 이유를 고지곡대로 얘기하면은 일단 경쟁이 치열했다. 경쟁이면 퀄컴이나 뭐 있겠죠. 그리고 커스터머니까 그럼 애플하고 삼성인데 뭐 어디나 찝진 않았는데 커스터머들이 보급형 사실 정확히 하면 저가형으로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네 단가 내려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가격 안정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가이던스가 안 좋았어요. 그 바람에 뭐 퀄컴도 빠졌고 뭐 스카이웍스 같이 휴대폰에 익스포저가 되는 회사들이 빠져서 그러니까 오늘이 아까 지금 저기 반도체 필반이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는 다 골고루 빠진 건 아니고 이거 아까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회계 부정 관련되는 거 다시 한번 불거지고 그 뭐 저기 회계 담당 이사가 그 사직하고 뭐 그랬대서 30% 빠지고 그 다음에 AMD는 본체 안에서 더 빠졌어 한 10% 빠지고 그러니까 괜히 옆에 있는 다른 것도 빠지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고루고루에 빠져서 폭락을 한 거거든요. 그 저는 오늘 장에서 우리나라 장이 한 0.5% 1%이 정도 만약에 빠지는 거면은 선방하는 거다. 네.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오히려 아웃폼할 수 있다. 메이크 오 브레이크에서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일단 컨퍼런스 콜을 들어봐야지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무산될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영님께서 어제 미국 반도체 무슨 일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김장훈 본부장님이 그 관련해서 코멘트 좀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볼 게 그래도 꽤 많네. 떨어지는 개념으로 볼 게 많네요. 두산에너빌리티 아까 언급해주신 네. 원전 관련해서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두빌이 오늘 7%
빠지는데 네. 음, 네, 이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최근에 계속 해외 미국 거? 해외 거로 하시는 게 훨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저도 국장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막 초치는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타격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사실상 실적으로 뭔가 요인이 엮일 수 있는 게 두 빌밖에 없어요. 두 빌밖에 없어서 종목도 좀 제한적이고 물론 뭐 G2파워나 에너토크나 뭐 한전산업이나 한전기술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이슈 나오면 좀 가볍게 튀기는 종목군들이기는 하지만 뭐 직접적으로 사실 연결고리를 좀 하면은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원전은 어쨌든 해외가 조금 더 유리할 포지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쵸. 사실상 또 콩국물 얻어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웨스팅하우스가 시비를 거는 게. 4, 5년 됐어요. 진짜. 네. 요번에도 자기네들 뭐 같이 좀 해보자고 했는데 막 다 안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전에 또 뭔가 입찰할 때 너네 뭐 예비 입찰도 안 했으니까 체코 쪽에서 끊어줬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요번에는 또 이제 이렇게 규제가 또 나오게 되면은 좀 사실 좀 피곤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노이즈가 있으니까 되게 수출이나 이런 걸 잘해도 또 이제 대통령이 또 원전 가동에 대한 또 긍정적인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워낙 체코에 대한 영향이 좀 컸죠. 왜냐하면 주가에 좀 부양이 많이 됐었던 요인이기 때문에 또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더 패는 게 또 우리나라 또 증시 또 이기도 해서 어쨌든 좀 중장기 산업에서 연속성을 좀 가지는 쪽을 볼 때는 좀 믹스를 하셔서 보시는 게 좀 정신 건강에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뉴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체코의 반독점 당국이 정부와 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 사업의 체코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라고 AFP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부 측 입장은 이게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클레임 건 거기 때문에 이 그냥 이의 제기 절차가 공식적으로 그냥 진행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계속 포워드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정부가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니올님께서 make or break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성패를 가르는 아주 중대한 기록. 그럴 때 메이크 오 브레이크를 말을 씁니다. 뭐 아니면 도. 뭐 약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비슷할 수도 있고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맥이 많이 빠지네요. 그래도 또 이런 데서도 좀 대응을 잘 해야겠죠. 10시에 이제 콩콜이 있는데 우리가 10시에서 이제 연장 방송을 해야 되는데 다음 방송에 저희가 10시에는 딱 가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양전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팰 만큼 좀 팼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거 확인하고 나서 이거보다 설마 더 안 좋아지겠어라는 생각이 강하면 더 빠지겠지만 그거보다는 뭔가 그래도 반전의 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여주면 오히려 3전은 더 치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얘가 잡주도 아니고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두세 달 만에 30-40%가 빠지는 게 이게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흐름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3전만 버텨줘도 하방은 그렇네. 좀 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좀 우리가 사실 기술주들 실적 처음에 오픈되고 나쁘지 않은데 가이던스에서 조금만 낮아지면 지금 막 엄청 패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약간 차익을 빌미로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좀 걱정 많으실 텐데 사실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을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지수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이 빠져도 뭐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죠. 아무튼 뭐 하방이 뭐 엄청나게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또 초를 치면 모르겠지만 지금쯤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좀 상황 보시면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분위기가 많이 안 좋고 방송에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드린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그러면 이거 다 팔아 제껴야지 빨리 도망가지 마 이렇게 막 공포에 휩싸여서 할 정도는 아니니까 어쨌든 좀 냉정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관련돼서 코멘트가 이것저것 좀 나오다 보니까 그걸 소화하면서 삼성전자가 그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 안에서도 수급 싸움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인센티브 충당 등 일회성 비용에 영향이 있었다. 반도체 부분의 일회성 비용이 전사 영업이익과 시장 컨센서스 차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최악은 지나가고 있지 않나.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 이런 생각에 지금 삼성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한 번만 보고 자료 볼까요? 지금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1,300억 마이너스, 그리고 선물에서는 2,400억 마이너스 정도 이렇게 팔고 있는데요. 하창범 본부장님. 네. 좀 생각보다 덜 팔고 있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원래는 더 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뭐 미니 선물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야간 선물도 좋지 않았고 사실 오늘 진짜 부술라고 하면은 빌미가 충분하거든요. 그쵸. 미국장도 조정 시작됐고 고려 아연이 고려장 만들어 놨고 고려 아연도 근데 좀 말아 올리고 있어요. 지금 14%까지 올라왔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서 좀 부작용도 있고 최근에 뭐 밸류업에 대한 노이즈가 좀 많잖아요. 최근에 뭐 두산그룹도 뭐 사실 밥캐에서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런 노이즈가 꽤 많은 상황인데 이게 이제 진짜 관심이 없어서 자주 얘기했었던 부분이신데 그러니까 그런 건 얘기잖아.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 그런 것처럼 이 정도면 지금 이제 관심이 없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규모로 보면은 뭐 이 정도면 선방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졌다라는 부분으로 보면은 오히려 좋지 않게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항상 프로그램 비차익 가치에서 그 바스켓으로 때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물도 불과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1조 5천억 누적 깔려 있었는데 지금 또 마이너스 2천억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0조에서 2조 마이너스 2조에서 0조까지는 사실 하루 이틀만 해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선물도 조금 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수급적인 부분이 그렇게 막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710개, 상승하는 종목이 130개 정도고요. 그 130개도 테마성 종목이 꽤 많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1245개, 상승하는 종목이 300개 이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다 뭐 2, 3% 정도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오르는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5%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좀 실망스러웠는데 오늘은 또 중국 수출 호조로 실적이 차별화가 될 것이다. BNK 투자증권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익성이 높은 중국 수출 비중이 이번 분기에도 4분의 3가량 75%를 차지한 것이 수익성 호조의 주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 고객사의 프리미엄 제품군들 HBM이나 고용량 서버 D램 모듈 등 이런 선단 공정 장비에 특화된 만큼 계속해서 아웃퍼폼하는 실적 차별화를 좀 기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보고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 먼저 볼게요. 네,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 한번 조금 희망을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희망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네, 이제 봅시다. 두 가지인데 캐펙스를 볼까요? 휴대폰을 볼까요? 캐펙스. 캐펙스. 오케이. 그 캐펙스만 따져 했어요. 네, 알파벳이 실적 발표됐죠. 네. 지난 분기에 133억 불을 투자했다고 했었고 이번 분기에 135억 불로 유지가 됐고요. 24년 토탈에서 480억 불 이상 인라인. 뭐 내년도도 투자를 계속 늘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수준 얘기했으니 이거는 오케이. 근데 알파벳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 어떻게 했죠? 그래도 별로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시간 내에서. 메타는 빠졌어요 오히려 4% 빠지고 난리 법석을 떼고 있는데 뭐 걔네들 실적 얘기는 필요하시면 얘기해드리고 안 그러면 우리는 걔네들의 캐펙스 얘기만 초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발표된 실적은요 걔네 기준으로 2, 4분기입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걔네가 발표한 거 7, 8, 9월 달 막 헷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발표된 숫자는 200억 불이에요. 200억 불인데 전분기보다 올랐어요. 네. 근데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지난 분기 워낙 많이 올라서. 하지만은 원래 예상했던 정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년도인데, 내년도라는 게 얘네 헷갈려서 그러는데 올해 7월부터 요출했어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캐펙스는 800억 불 플러스. 요건 이게 잘못되는데 작년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투자는 500억 불. 그러니까 1년 사이에 500억 불이 한 800억 불로 늘어나는 거니까 투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non-stop으로 하고 있다.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죠.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펙스 얘기는 좋은 거다. 네. 좋은 거예요. 걔네 주가는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다음 메타도 중요합니다. 메타가 왜 중요하면은 그 GPU 있잖아요. 엔비디아한테 가장 큰 커스터머가 둘이에요.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삐까삐까합니다. 네. 메타가 오픈 소스 AI 많이 하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HBM을 써요. 그런데 얘네들 캐펙스 보면은 이번에 발표한 올해까지 캐펙스는 380억에서 400억 불로 약간 하단을 높였어요. 전분기에 370억이었거든요. 네. 그 전분기에 350억이었고 연초에 300억 불이었고 조금 밑에를 올리고 위에는 아쉽게 더 이상 못 올리고 400억 불 했지만 밑에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지. 이 정도는 계속 할 수 있어. 해도 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상단을 높이지 않은 건 아쉽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하단이 계속 올라와서 캐펙스의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내년도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지난 분기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significant growth 지난 분기 아니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하단 높이고 400억 불 정도죠. 내년에 더 올라갈 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난 분기에 이어서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둘은 최소한 우리가 가장 중요하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에 있어서의 지금 클라우드 베이스의 그 우리 AI, GPU 포함해서 HBM 연결되는 그쪽 캐펙스는 지금까지 기존은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밤에는 아마존 들어봐야지. MS랑 메타가 가장 요 AI 캐펙스에서 중요하게 생각이 됐는데 예상대로 캐펙스를 이전보다 늘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서 잘 투자를 할 거다. 그래서 골자다. 그래서 사실은 무너질 만한 이슈가 없어요. 근데 왜 오늘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3.7%? 그러니까 이거는 걔네 캐펙스이고 얘네 주가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지. 그리고 원하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시면은 주가가 애저가 클라우드 핵심이거든요. 성장률이 33%. 컨센서스보다 2%포인트 더 증가했어요. 기여도도 늘어났고 예상했던 거 정도 이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가이던스가 보세요. 가이던스가 어떻게 보세요? 450, 480 컨센서스 460 어때요? 어때요? 느낌이 딱 첫 번 직관. 약간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간당.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감동은 없었다 그랬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딱 근데 걸쳤네요. 안에 들어와서 캐펙스는 우리한테 네거티브한 거 없었어요. 네거티브한 건 AMD가 폭락한 거하고 SM 슈퍼마이크론 컴퓨터가 빠진 거. 그게 전체 분위기를 조진 거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휴대폰 관련돼서 후행적일 수도 있는데 저가 모델로 간다는 게 새삼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코보라는 회사가 27% 폭락하다 보니까 이 겹쳐서 무너진 거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까 메타의 실적 자체도 뭐 가이던스가 뭐 폭락한 것도 아니고 캐펙스의 가이던스도 우리한테 특별히 나쁜 인플리케이션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좀 빠지더라도 우리는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보다 언더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니까. 그래서 0.5에서 1% 내에 빠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뭐 북한 폭 쏘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초반에 좀 안 좋은 건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새롭게 엄청나게 우리 주식을 브레이크할 정도는 아직은 뭐 그런 거는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미국 차에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아쉬운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감동은 없었어. 이런 거고 메타도 뭐 빼는지 아세요? 보세요. 메타는 컨센보다도 무려 EPS가 15%나 잘 나왔어. 15% 잘 나왔다니까. 매출도 2% 잘 나오고. 근데 뭔지 아세요? 누가 뺀 게 데일리 액티브 피플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성장했어 5%. 근데 이게 예상보다 하회했대요.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주가가 빠져 4% 빠지고 있어.
근데 주가가 좀 미리 좀 최근에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익 실현 얘기도 있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미국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보세요. 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 저기 메이크 오 브레이크 우리나라 얘기했는데 우리 장 요동치스 때고 어저께 얘기한 거고. 네. 야, 저는 미국을 줄입니다.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현금 35%인데 40% 늘리고 미국을 줄이고요. 호재가 방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도랑 비슷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현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오늘 메이크 오 브레이크 우리 발표하는 거하고 언제냐? 이거. 아까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요거 메이크 오 브레이크 오늘 하고 메이크 오 브레이크 미국 대선. 그거 보고 나서 나중에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 줄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비중을 좀 줄이고 삼성전자 오늘의 컨콜과 그리고 미국 대선 이런 거를 보고 결정을 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노님 자료 보기 전에 시장 한번 더 볼까요? 아니면 볼 거 별로 없나요? 시장 한번 더 보시죠. 네, 가볼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좀 좋았어요. 아까 에이징랜드도 한 9%대까지 좀 올라갔고요. 지금 8.4%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주성도 그렇고 파크시스템도 그렇고 약간 뭐 실적이 좋거나 좀 이슈가 있는 쪽들은 뭐 여전히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YG 플러스가 외국인이 좀 한 2거래일 정도 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빌보드 1위 기대감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사실 YG 플러스는 좀 갬블성이 좀 너무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은 좀 그런 것들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태양건설도 아까 이제 거래 재개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감자 엄청 세게 했었거든요. 네. 요거는 뭐 오늘 이렇게 뭐 하시는 거에서 뭐 너무 트레이딩이나 이런 걸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잘못해서 묻히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때리는 주식들은 일단 안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만약에라도 뭐 수익 볼 수 있는데 뭐 한번 발목 잡히면 거의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런 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메타나 뭐 이런 쪽들도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게 방산 쪽에서도 스페코나 이런 쪽은 올라가는데 뭐 한일단주나 이런 쪽도 되게 차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약간 좀 엇갈림이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도 요즘에는 장기 보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잘 가던 종목군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하거나 하면은 빠르게 일단 익절 라인을 잡아놓고 익절 혹은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보시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또 게임주에서도 일부 기사들이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게임주들도 지금 다 눌리고 있어서 확실히 뭔가 모멘텀이 있는 쪽에서도 약간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 하시려는 분들도 시장 분위기 너무 안 좋을 때는 좀 무시가 될 확률이 높아서 그런 것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재건이나 이런 쪽도 오늘 좀 차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아무튼 좀 이슈별로 움직였었는데 상승폭이 강하다가 좀 탄력도가 떨어지거나 네. 특정 라인 좀 좁혀지는 상황이 생기면 빠르게 정리하셨다가 다시 재지짐하는 그런 좀 이제 기미나 게릴라 전술로 하실 수밖에 없고요. 단타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자금이 묶이고 내가 그럼 손절밖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자동차가 좀 많이 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가 좀 많이 밀려서 요거 아마 관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글로벌적으로 좀 이렇게 출하량 자체가 좀 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관세 부분에서 좀 타격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결정하셔야겠죠. 내가 배당으로 확실히 모아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릴 거냐. 그럼 시세 차익 노리시면은 좀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네. 배당으로 생각하신다면 이제 또 어느 구간에서 내가 물량을 모아 나갈 건지 그런 거 결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참 쉽지 않은 시장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현차는 3개월 내 저점이 22만 원 정도 그 정도 왔다 갔다였는데 깨졌어요. 장중은 21만 6,500원이 저점이었었는데 3개월 내 저점. 근데 21만 8,000원, 뭐 21만 7,000원 요 정도로 집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대형주가 가장 많이 밀리고 고려아연이 마이너스 16%, 두빌이 마이너스 7%, 삼성물산 3분기 실적 안 좋으면서 마이너스 6%, 금양 와 진짜 이거 개판이다. 금양도 거래 정지도 썼죠.
금양. 금양은 불성실 공시. 그쵸. 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봐봐. 고려아연, 금양, 두빌도 저기 뭐야 주주 표현이 좀 그렇네. 주주 등쳐 먹으려고 두산 바크게. 지네끼리 밥 캐시고 로보틱스고 나발이고 요거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고려아연도 뒤통수 쳐, 금양도 사기쳐. 야 진짜 이거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이래놓고 어떻게 국장에 투자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참 그렇네. 고려아연, 두빌, 금양 뭐 이렇게 좀 떨어지고 상승하는 종목 하나솔루션, LG이노텍 뭐 이 정도. 코스피 중형주 중에서도 한전기술, TCC, APR 요런 애들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르는 거 보면 태영건설 아유. 7개월 만에 뭐 거래 재개돼 가지고 얘네나 오르지. 예림당 예림당. 오늘 이런 거 오르고. 근데 태영건설은 감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스들은 이게 올랐다 올라도 한 올랐었지. 3%, 그러니까. 3%도 안 오를 겁니다. 예, 한 2% 오를란가? 그러니까 질이 오늘도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질이 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의 질이 너무 저질이에요. 그렇죠? 좀 진짜 많이 씁쓸하네요. 코스닥 대형주가 떨어지는 거는 펄어비스, 넥슨게임즈 뭐 이렇게 한 4% 정도, 5% 정도 떨어지고 상승하는 거 그나마 테크윙, 주성, PSK홀딩스 뭐 요런 애들 6%, 3%, 1.7% 그리고 보로노이, 펩트론, ST팜 요런 애들 2%에서 한 3.5% 요 정도로 에이 퇴. 침 뱉어도 돼요?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시장에다 침 뱉으면 어떡하세요? 같은 마음일 거예요. 맞죠? A가 보노님 신문 볼게요. 이럴 때는 신문이나 봐야겠다. 네. 장 보면은 마음만 아파요. 그러면은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뭐 저한테 또 최근에 표정이 많이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보톡스를 좀 맞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톡스주들이 요즘에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실 때 미용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데 대표적으로 뭐 파마 리서치 이런 종목군들은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좀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오늘은 좀 빠진데 보이시죠? 이렇게 시장이 받고 있어도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약간 이 보톡스 쪽이 요번에 휴젤이랑의 이런 소송권도 좀 마무리가 된 기업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뷰티랑 좀 같이 엮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해외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가성비가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핫하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와서 막 성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가격적인 부분이 압도적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치과, 성형 이거는 정말 엄청 싸대요. 진짜 잘해요. 치과도 뭐 하나 뽑가 뭐 몇백씩 드는데 해외에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못해요.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하고 가는데 이 보톡스가 요즘에는 이렇게 주사바늘에서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아무튼 실적도 좋고 전망치도 좋고 그다음에 지역도 다변화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서 좋은 산업군도 있다라는 거를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 생태계의 완전 박차에서 정치로 무너지는 일 없어야라고 하는데 오늘은 좀 반영이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원전에 대한 산업적인 부분은 좀 이렇게 캐파는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재가동하는 걸로는 사실 이슈나 뉴스는 많이 되지만 이게 수익성에서 막 엄청나게 크게 되는 것도 없고 해외에서도 사실 뭐 규모는 엄청나게 크게 맨날 기사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모 가치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셔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외 주식이랑 자꾸 믹스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좀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슈 모멘텀 플레이로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의 연속성이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ETF 금 선물 가격이 저도 2,700선 이상부터는 사실 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와 2,800을 또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 쪽이 부분이 기사 보여주시면요. 네. 확실히 금 가격이 이게 엄청난 것 같아요. 지금 현물에서도
금이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막 사재기를 지금 엄청나게 막 하세요. 금 한 돈에 50만 원 훌쩍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확실히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격이 높아지고 비용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가 세지니까 해지 관점으로 이런 금쪽인 부분에 좀 수요가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좀 많이 고점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금을 뭐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나름대로 뭐 N도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N으로 한번 리스크 해지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화폐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좀 해지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거는 저는 좀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기 성장률을 좀 들고 왔는데 GDP가 어제 2.8이 나왔거든요. 3.0에서 좀 떨어졌는데 저는 뭐 GDP가 그렇게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일단 뭐 기사에서는 좀 좋게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가 생겨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ADP 민간 고용은 정말 엄청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졸트에서는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12 소비자 지수에서는 고용이 되게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네. 고용과 경기 전망이랑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말 인터뷰가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ADP에서도 2배 이상 오른 걸 보면은 확실히 이 고용 쪽은 좋은 방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고용 쪽이 이 변동치가 크잖아요. 수치가 나오고 수중치에서 막 갑자기 올리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연속성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고용이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B컷은 뭐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봐야 25bp 정도로 해서 뭐 지금 전망은 한 번씩 떨어뜨리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 변동폭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좀 연속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일단은 시장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미국에서는 그거 세금 텍스랑 뮤추얼 펀드 막 팔아야 되고 하는 날이에요. 네네. 그래서 아마 11월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은 진짜 GDP랑 고용이랑 이런 것들이 좋네요. 좋아요. 다른 나라 그지 만들고 자기네들만 그렇죠. 공장 불러들여 관세 올린다 그래 전쟁 나는데 안 말려 그지 만들고 지네만 잘 나옵니다.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네 진짜. 혼자만 살고 나머지 다 죽고. 알겠습니다. 자, PPL 하나 하고 갈게요. 여러분 어떻게 장내 유산균은 괜찮으신지요? 그리고 국장 보면서 혈당 스파이크, 혈압 빡 올라가지는 않으신지요? 장대원 당케어 유산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프로 핫딜에서는 처음 저희가 소개드리는 유산균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유산균이 아니라 요새는 플러스 알파가 뭐가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대원 당케어, 이게 유산균도 케어에 장도 케어에 그리고 당까지 케어를 하는 유산균입니다. 면, 밤, 빵 이렇게 탄수화물이 넘쳐나는 시대에서 배변 활동 어렵고 더부룩하고 아이고 뭐 배 아프고 저죠. 네. 그렇고 혈당을 치솟게 하는 액상과당, 뭐 콜라, 주스, 버블티 이런 것도 주위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장 건강과 혈당까지 함께 잡는 신제품 장대원 당케어 유산균 강추 드립니다. 요게 곡물 맛이라서요. 타 제품 유산균은 이제 쓰거나 비릿하거나 좀 역한 게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대원제약 콜대원 좋은 성분 쓰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받은 유기농 성분을 쓴다고 합니다. 소팔메토는 미국산 야자잎을 쓰고 멀티팩 비타민은 영국산이랑 스위스산을 쓰고 요거는 또 농축식품부에서 인증받은 유기농 성분을 쓴다고 합니다. 3프로 핫딜의 컨셉 좋은 제품을 우주 최저가로. 그래서 오늘은 대원제약의 야심작 장도 케어하고 유산균도 케어하고 당도 케어하고 당케어
유산균 요것도 한번 고정 댓글에서 링크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혈압 케어, 밀크시스, 멀티팩은 제가 먹고 있습니다. 전립선 파워 그리고 눈 등등 여러 가지 제품이 있으니까요. 쓱 한번 보시고 살펴보시고 픽업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간에 좋은 거를 해달라고요? 간에 좋은 거. 술 많이 마시니까. 술 땡기니까. 네. 그리고 장 케어 네가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하나 가져가서 진짜 내가 약간 장이 안 좋으니까 화장실 가면 힘들지. 아 너무 아파요. 그래 맞아. 아침마다 기운 빠지고 정신 몽롱하고. 진짜 아침에 이해하네. 차 막히면은 진짜 죽을 맛이 걱정이 되는 거야 이제. 네. 그 습관 되면 또 신호가 하면 또 그런가? 그러니까요. 참 큰일이다. 장 케어 장대원 오케이. 자 그러면 보노님 시장 한번 더 보고 올까요? 아니면 별로 볼 게 없나요? 별로 볼 거 없으면 일찍 퇴근하는 거예요? 일찍 퇴근하죠. 9시 40분인데. 오늘 저거 아침엔 투자 뒤에 팀 들어오고 쭉 저거 라이브로 컨콜까지 또 하면 좋겠네요. 코스피가 1.3% 정도 마이너스 2,559. 그러니까 우리 장이 약간 근본적인 거를 생각을 해보자면 북한이 저렇게 계속 리스키하게 무언가를 이슈를 메이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밸류업은 정부에서 개나 줘라 하는 판이고 금투세는 야당에서 한 해만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별 기업으로는 저렇게 고려아연처럼 뒤통수 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 사방이적이네 사방이적이 어디 갈 데가 없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얻어맞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들이 한 6개월만 있어 보면 아 이래서 빠지는구나라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들이 좀 속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하기보다는 정책 당국자나 혹은 기업이 좀 뭐 어떤 인센티브를 갖고 좀 시장을 만져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참 진짜 있는 사람만 바보 됐지 뭐. 참. 그리고 좀 정보가 확실히 이전보다 빨리 돌아서 맞아요. 시장의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달라요. 몇 년 전과 요즘에 이 트레이딩 난이도도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정보를 빠르게 받으시는 것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도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우리나라만큼 사실 거짓 뉴스가 많이 있는 나라도 별로 없잖아요. 그 뉴스적으로 맨날 했다가 뭐 수정하고 막 다 바꿔버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걸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해준 그런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이전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SNS 채널이 생기면서 좀 많이 달라지기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네. 알겠습니다. 구름샘님께서 민준이 장이 개판이어서 국장도 개판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정책 당국자가 있었어 이런 말씀 또 하시고 이거 뭐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냥 미국 시장 가는 게 방법입니까? 우리가 방법을 만들 수 없는 거면은 그걸 활용이란 말은 어렵지만 어저스트 해야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방법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 어디 있어요? 없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집단적으로 그거는 이제 다른 차원이고 제가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니니까 거기에 하나의 플레이어 한 개인으로 들어간 거는 방법이 없죠. 김장현 본부장님이 하나 당 만드시면 어때요? 창당으로 경제만 보고 간 당 어때요? 네, 그냥 편안히 살래요. 능력도 없고. 반도체만 판당 어때요? 좋죠.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 더 네. 있을까? 아 우리도 미장으로 바꿔요 이제는. 미장으로? 우리도 바꿔요. 우리도 미장 컨셉으로 아, 또 해요? 저도 다 미장으로 하고 할게요. 뭐 이런 걸로. 네. 아 이거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할게요. 시작. 네? 아니 자료 많이 준비했는데 네. 어저께 할 걸 못 하는 게 많어. 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합시다. 그거 들으면은 수익 나요? 모르죠. 누구한테 하나 듣고 바로 무슨 정보 매매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제가 거기 맞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9시 44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아 그렇게 하시면은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내용을 부괄식으로 결론 거의 비슷하게 내고 쭉 전개를 어저께 해야. 못한 게 있어서 그거 네. 마무리하고 네. 그다음 맨 마지막에는 그 희망을 가져야 되는 하나의 포인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됐죠? 됐죠?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어저께 네. 전제 그 삼성 할 때 메이크 오 브레이크 하면서 아, 삼성전자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HBM4를 내년 하반기부터 하면은 장비는 좀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고 기억 안 나세요? 네. 그것 중에 파크 시스템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이오테크니스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예요. 주성은 여기 들어가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건 나중에 삼성 실적 나오고 나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다음 얘기하고 조직 혁신안. 사람들 자르는 거 네. 그거가 조직 혁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 이게 필요합니다. 말하기 귀찮아요. 그리고 하여튼 잠깐. 오디오로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오케이. 사람을 몇만 명짜리고 3억 준이 4억 준이 그러니까 많이 나갔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나갈 게 없으니까 이익이 올라가요. 이런 쓸데없는 거는 조직 혁신이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인텔의 과오죠. 예. 어.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잘라서 말단 직원들 구조 조정하는 게 지금 어저께까지 기대치는 만사가 뭐냐면은 전영현 부회장님께서 삼성 SDI, DS 사업부는 싹 바꾼대요. 근데 문제는 자기 밑에 있는 다 바꾸겠지. 나는 문제 없어. 그분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형은 위에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이슈가 더 큰 거지. 그 밑에 있는 사람 잘라서 3억씩 곱하기 10만 명이 이러는데 만약에 2천 명 자른다면 얼마입니까? 네. 뭐 그렇게 해서 계속 돈 나갔다 그런 거는 별로 가능이 없을 겁니다. 파운드리 메가뿔이 없다고 했죠 회사가. 그러니까 이거 기대할 게 없죠. 이거는 빅테크 의미 있는 수죠. 오케이. 그러면 늦게 나오면 5천 원 이하고요. 빨리 나오면 5천 원에서 10,000원 효과입니다. 끝. 됐고 그만 얘기할게요. 코스피는 아까 삼성하이닉스 이렇게 범위 넓었잖아요. 코스피 당연히 삼성하이닉스 범위 넓으면 넓어져야 되겠죠. 오케이. 높아지면 2,700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려가면 2,400도 가능합니다. 이 전제는 금투세가 폐지는 아니고 연기되는 겁니다. 폐지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폐지되면 밑에가 올라갈 겁니다. 분명한 건. 오케이. 위는 몰라도. 지정학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완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라는 가정하에서 한 겁니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느냐? 아니 제가 그렇게 가정해서 한다니까요. 여러분도 가정을 해보세요. 기준 잡으시면 되고 저번에 2,690 해가지고 그 지금 신영증권의 ROE 뭐 8.5% 그다음에 COE 그쵸. 9%한 거 있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봐. 왔다 갔다 하면 2,800도 나오고 그 이하도 나와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고 네. 미국은 떨어뜨렸다가 다음 주까지 보고 나서 한다고. 오케이. 그때 가서 한국이 너무 싸면 한국을 살 수도 있고 미국이 너무 빠졌으면 너무 살 수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 미국을 저는 다시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와치할 기사 어제 나온 뉴스인데 아까 지정학 얘기했는데 지정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한테 사람 데려갔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군인들이 막 도피해서 기억나요? 2년 전에 막 동원한 데가 도망갔잖아요. 그 시골에 있는 사람은 300불 주는 그 월급인데 전투병사에 2,000불 이상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한테 이거 돈 주는 거지. 북한이 이제 88,000명 보낸다는 루머도 있는데 10만 명 곱하기 한 3,000불 해보세요. 그 외화 도움이 되죠. 그 죽든 말든 그 김정은이가 그거 신경 쓰는 그런 거 아니니까. 실전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외화 보류도 되고 군사 기술하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이걸 제가 쓴 게 아니고요. 매일경제 어피니언란에 러시아 사람이 쓴 겁니다. 사설에. 예, 러시아 사람이 쓴 거예요. 사설에 러시아 사람이 기고를 한 거군요. 핵심만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아니고 삼성 반도체 출신인데 죄송합니다. 출신에 50대 아저씨가 계신데 삼성 반도체 출신에. 이거 잘못해요. 오타가 막 나오네.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2016년부터 중국의 CXMT 창신 메모리. 거기에 근무를 했대요.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업에 가다가 개인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잡혀 들어갔어요. 그렇지. 중국이 반간첩법 처음으로 한국인을 첫 구속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답니다. 그럼 뭐예요? 중국이 삼성 반도체 출신 저 아저씨를 구속을 했다는 건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무언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짜증 나는 거죠. 이분이 뭐 잘하는지 못하지만은 삼성이 기술이 위에요. CXMT가 위에요. 삼성이 위죠. 근데 CXMT로 삼성반도 출신이 갔어요. 몇 년 근무했어. 그래서 한 개 있다가 개인 사업하다가 잡혔어. 근데 그 사람을 반간첩법으로 중국이 지금 구속했어. 네. 골 때리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방의 적이라는 게 참 힘들어. 아니 그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 몰라.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다는 게 지금 이제 이 그 어피니언의 핵심이에요. 정부가 제대로 대처해야 된다.
우리 기술을 빼서 가는 게 시간이고 우리가 그런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지금 저런 산업계부터 시작해서 국가 안보에 연결된 이해관계가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와치할 기사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삼성 출신의 창신 메모리 갔다가 거기서 개인 사업 하다가 간첩으로 중국에서 잡혀가고 그런 일 없었지. 예. 그 간첩법 때문에 작년 7월부터 생긴 거. 쫀 거지. 예. 자, 이제 좀 희망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이온 주입 기술자래요. 이온 주입. 이온 임플란트. 중요한 프로세스지. 공조 중에서. 이온 임플란트 기술자. 오시던 대충 나랑 비슷하거나 내 후배거나 그런 것 같은데 10몇 년, 8년 전에 갔으니까 항상 머리 잘 들어갈 때 가가지고 오히려 전수를 해주면 전수를 해줬지. 거기서 무슨 한국이 간첩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지럽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그런 와중에도 펀더멘털 열심히 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좋습니다. 우리가 아까 스마트폰 얘기했잖아요. 코보 이상한 회사. 근데 며칠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나왔어요. 코보가 나온 게 아니고 나흘 전에 네. 삼성전기 실적 나오면서 안 좋았잖아요. 전기. 얘네가 중국의 휴대폰 업체한테 다이렉트리 익스포즈 된 게 삼성전기거든요. 네. 세트 수요가 선제적으로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안 그러면 4분기까지는 쉽지 않다. 뭐 중기적으로 뭘 준비하고 있다. MLC 이렇게 나온 거 있는데 뭐 그건 넘어가고 미리 전조가 나왔다는 거예요. 코보가 오늘 나왔지만 뉴스를 팔로우하면 이틀 전에 대응할 수 있었다. 글로벌 스마트폰 전체적으로는 애플이 좀 선전하고 삼성이 약간 볼륨을 뺏겼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수요가 안 따라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희망 하나만 할게요. 희망은 어디서 받았냐면 중국의 휴대폰이 잘 되길 희망해야 됩니다. 왜요? 되게 웃기죠. 읽어보실래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최초 탑재한 샤오미 15. 이 오늘 정식 판매됩니다. 87만 원부터 플러스 알파. 무슨 얘기냐? 퀄컴이 야심작으로 내온 스냅드래곤 8 엘리트라는 휴대폰용 칩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건 바쁘니까 나왔습니다. 이거 그전 작품보다 뭐 4나노가 아니고 3나노고 뭐 성능이 좋다. 뭐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한 27%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중국의 샤오미가 2등입니다.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걔네가 여기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9일 출시되는. 우리는 어떻게 엮여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한 거냐? 이게 메모리가 늘어난다는 거지. 메모리가 늘어난다고. 메모리가 8GB 메모리를 없애고 전부 다 12GB로 올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 얘네들도 온 디바이스 AI 모델 구현을 위해서. 얘네들도 잘 열심히 해갖고 얘네들은 메모리 늘려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잘 팔려야 되잖아. 혹자는 이게 이제 나왔으니까 언제? 11월부터 잘 팔면 연말에 혹시 수요가 조금 생길까? 오케이. 이거는 로우엔드 모델은 아니죠. 온 디바이스니까. 그렇죠. 아까 로우엔드 얘기했지만 그래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작은 최초 이게 그저께 나왔는데 오늘 출시된다니까 오늘이라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샤오미가요 투자를 엄청 많이 해요.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뭐 지금 2위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뭐 그렇고 좀 나왔습니다. 오케이. 네,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메모리가 지금 뭐 위기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메모리가 꽤 많이 팔려야 되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샤오미의 핸드폰이라도 출시하는 게 잘 팔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한테 간접적으로도 예. 이익이 있다.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보노님 시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은 에이징랜드가 기사가 나왔어요. 네. AI 가속기를 뭐 이제 만든다. 뭐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16%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반도체 쪽에도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좀 1%대로 좀 붙어 있죠. 삼성전자가 양전을 한 상황이고 이게 분위기가 원래 안 좋을 때 계속 빠져버리면 나머지들도 빠지는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좀 하나하나씩 또 다시 플러스로 바뀌는 애들이 생겼거든요. 뭐 LG엔솔도 양전했고 삼성 SDI도 지금 양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나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이제 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분위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뭐 버틸만 한데 이러면 또 이제 슬금슬금 또 분위기 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오늘 이 콩콜 하고 나서 박살 나면은 시장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 아니기만 하면은 좀 버틸만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수급적인 부분은 아까 이제 뭐 한 30분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뭐 변동이 없습니다. 외국이 한 100억 정도 더 팔았어요. 그래서 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여전히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 있고 지금 삼성전자 보더라도 아까 이제 제가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호가창 계속 봤는데 좀 프로그램이 열심히 좀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뭐 샀다가 팔았다 하는데 어쨌든 좀 중요한 매물대를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뭉개고 있어서 뭐 그런 것들 좀 프로그램 보실 줄 아시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장 초반 대비했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종목 수가 한 100개씩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좀 분위기가 조금씩은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음. 있고 만약에 미니 선물이나 이런 게 그러긴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돌아서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뭐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견조하게 버텨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컨콜에서 사장이나 부회장 나와가지고 삭발식 하면은 좀 오릅니까? 삭발식이야? 삭발식.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진짜 마음을 다 잡고 삼성전자를 새로. 그럴 리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 행동이 아니죠. 삭발식이면은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 수많은 정치에서 삭발식하면 뭐 다 달라졌습니까? 그렇네. 알겠습니다. 삭발하고 싶은 거예요? 퍼포먼스. 더운가 봐. 머리 깎고 싶어. 아 근데 진짜 웃긴 게 아니 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삭발은 저 잘못한 놈들이 해야지 내가 왜 하는 거야? 내가 삭발 아니 삭발에서 무슨 영향이냐? 삭발에서 장이 한 300포인트. 아니 내 진짜 장이 200포인트 오른다. 200, 300포인트 오르면 난 하죠. 아니, 나도 하지. 근데 머리가 뭐가 중요해요? 그거 이거 중요해. 다시 잘하는 건데. 삭발식은 내가 해야 그러니까 되는 그게 게 퍼포먼스 아니지. 쇼는 별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지. 삭발식 할 사람들 리스트만 짜도 지금 그냥 당장 10명은 얘기할 수 있을걸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369 게임처럼 하나씩 369 얘기해도 한 10분 할걸? 아이고야. 참. 자, 갑시다. 어쨌든 마음을 단디 잡숫고 네. 10시에 컨콜을 한번 보면서 10시하고 2시하고 변곡점이 크게 나올 수도 있어. 또 약속의 2시 그렇지. 엊그제? 어제? 갑자기 말아서 0.5% 마이너스로 끝날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엊그제는 또 약속의 2시 하면서 또 올랐으니까 또 한번 언제적 삭발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후장까지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쉽지 않은 장 오늘도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후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곡점이 나오면서 반등하기를 좀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위즈덤 칼리지 광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오늘은 안 할게요. 지금 뭐 광고할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아까 둘리님께서 얼마 주면 저렇게 진심으로 광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돈 안 받습니다. 네. 그냥 매사에 진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뒤에 오는 아침엔 투자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이따 클로징벨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